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43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31차고요. 오늘은 109페이지예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있어요. 놓아버림 여섯 번째 줄,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있습니다. 예, 볼게요. 비탄은 엄청난 슬픈 상태죠. 슬프고 완전히 비토하는 단계에 엄청난 슬픈 단계인데 비탄이나 애도에 따르는 또 다른 감정은 분노다. 슬프고 억압되어 있지만 또 다른 감정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 애도, 분노를 잘 봐야 된다. 다른 감정은 분노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경노하는 감정이 빈번하게 생겨서 이 감정을 세상이나 사회,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자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노하는 것, 분노하고, 경노하는 감정이 빈번하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감정을 세상이나 사회,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다라고 투사하기도 하고, 우주가 어떤 곳인지는 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에, 우주가 어떤 곳인지는 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신에게 투사하기도 한다. 결국은 신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신께, 부처님께 원망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원망까지 한다. 삶 속의 만남이나 소유물은 그리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그리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서 분노가 나온다.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분노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딸려 있는 것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육체조차도 결국에는 포기해야 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죠? 내 육체, 몸도 내가 몸이 아닌 거짓이기 때문에 마음도 거짓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주고 나면 또 새롭게 만나고 보내주고 나면 새롭게 만나는데 어, 보내주고 나서 새롭게 만나. 근데 그러니까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냥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내주지만 진정한 참나는 내 안에서 내 안에 진짜 진정한 참나는 계속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도 이 아기는 그냥 몸은 새롭게 다른 몸을 가지고 왔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달음을 가지고 온 환경에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래도 그나마 의식 수업을 만나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조차도 포기해야 되고, 마음도 포기해야 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비탄과 애도, 다른 감정은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익숙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영원히 딸려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영원하다고 잠시 뭐 착각을 하는 거죠. 뭐 남편도 영원히 있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엄마 같은 경우는. 근데 엄마에 대한 뭔가 상처가 있을 때는 엄청 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생긴 상처들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영원히 딸려 있을 것이라 느낀다. 근데 따라서 이런 착각을 위협받으면
착각을 위협받는 거, 이게 오래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위협을 받으면 분노와 분개, 자기 연민이 생기는데, 분노, 화가 나고 분개하고 그러면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생기는데 이런 감정으로 인해 억울함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감정으로 억울함이 오래 갈 수 있다. 억울함이.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무력한 경로다.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뭔가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한 경로, 엄청난 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경로, 분노, 경로. 분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경로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올해 영원히 나에게 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엄마, 아빠, 아버지, 그렇죠? 내 가족들, 또 이제 20살 넘어서 남편,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이 몸은 그냥 보이는 물질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착각하면 자기 연민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무력한 경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존재의 이런 실상과 존재의 실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 사라지고 있었다 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상과 직면하면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직면하면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각자의 철학적 입장이 바뀐다.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철학적인 입장이 다 각자 바뀌는 것이다. 한 번의 중요한 상실로, 한 번의 중요한 상실로 모든 애착과 관계의 본성을 깨우칠 수도 있지만 모든 애착과 그 관계의 본성,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본성을 깨우칠 수는 있지만 모든 관계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부인하고 오래 가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부인하고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기존 유대를 맹렬하게 강화하기도 한다. 상실에 대한 걸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이 맹렬하게 강화하기도 하고 기존 유대 관계에서 강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집착이 되고 또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가짜, 거짓, 몸과 마음, 거짓은 사라진다라는 거. 사라진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진다. 자꾸 놓고 해야 되는데 놓아지는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의식이 높은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놓아버리면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항복해야 되고 한편 피할 수 없는 상실을 부인하고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을 해요.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을 하고 상실을 부인하려고 끝까지 조정을 시도하기도 한다. 상실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실, 부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조정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끌어내는 거죠. 뭔가 사라질 것 같고, 뭔가 나한테 관심조차도 나에게 오는 사랑이 사라질까 봐. 근데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데 사라질까 봐 피할 수 없는 상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조정을 시도한다. 끝까지 관심받기를 시도하는 게 에고라는 거예요. 끝까지 관심받기를 원하는 것을. 그게 조정을 시도한다. 그래서 착각 속에서 마음은 상실을 피하기 위해 전술을 개발하려 든다. 착각 속에 착각을 한 상태에서 상실이 이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전술을 막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정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마음이. 이 전술은 더 착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정직하거나 더 인내하거나 더 충직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전술, 마음속에서 상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술이 더 착하거나. 저도 착한 척을 어릴 때 했던 것 같고요. 동생한테 대한, 동생을 잘 보살피는, 보살피는 거죠.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전술로 동생을 잘 보살피는 척 하는 거예요. 잘 보살피는 척을 했던 거예요. 잘 보살폈죠.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전술로 잘 보살폈던, 진짜 진정한 그 사랑으로 보살핀 게 아니라 전술로 보살폈다는 거죠. 전술. 내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전술이다. 근데 그게 전술이 아닌 진심으로 내가 잘못될까 봐 전술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될까 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진심을 다한다는 거는 진짜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진심이 또 느껴지고 마음에서 다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또 이게 전술이 나온다는 거.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들이. 그래서 이 전술은 더 착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보세요. 정직하거나 뭔가 정직하거나 인내하거나 충직하려는 모습으로 내가 충직하려고 하는 속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를 내가 욕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막 이러면 그거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술이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약속과 협상으로 신을 조종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11조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보상이 오겠지. 뭐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어제 처음 모르는 분을 어떻게 이렇게 뭐 잠깐 만났었는데 참 이렇게 참 부자로 잘 살겠구나. 뭔가 이렇게 주는 것이랑 막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적인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라도 이런 전술이라도 진심을 다하는 거와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순간에는 되는데 나중에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속 안에 깔려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진심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신께 나는 이런 약속을 했고 이런 협상을 하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조정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약해져 있는 거죠.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다 항복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포기하고 밝아져야 되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포기가 아닌 거죠.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는 과도하게 하는 경우, 너무 지나친 과도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과도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행동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상실에 대한 착각 속에서 내가 뭔가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착한 척을 주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에 세상에 에고는 착한 척을 하는 에고는 있어도 착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진짜 야 그래 착한 척하는 거지 진짜 착한 건 아니구나 내 스스로가 내가 착한 척한 거지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인간과도에서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하는 거. 착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는데 진짜 친절하면 되죠. 진심으로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한 척도 하면 안 되고 척을 하면 세상에서 척하는 친절한 척 안 하는 것보다는 친절한 척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친절했을 때는 나에게 보상이 크게 들어와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보상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그건 척한 것이다. 척한 거다. 척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별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결별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엄마가 나를 싫어하고 밀어낼까 봐 동생을 잘 보고, 오빠한테 잘하는 척, 없을 때 싸우고, 막 그런 거죠. 엄마한테는 막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결별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결별을 막으려고 잘해주는 것이고, 다정하게 굴고, 배려하기도 한다. 다정하게 굴고, 배려하는 것도 결별을 막으려고 한다. 진심으로 놓아버리고 친절하게 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신경하던 남편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보는 대신에 무신경해진 남편이 왜 그럴까? 근본적인 것을 알아보는 대신에 갑자기 선물과 꽃을 사고 기가하기 시작한다. 무신경한 남편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는 선물과 꽃을 사들고 어쨌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꽃과 선물을 사지 않아도 진심으로 되어야 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척 했다가는 언젠간 튀어나와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어이구, 인간아, 그러면서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를 위해서인가? 상대방을 위해서인가?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했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했을 때 편안하죠.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뭔가 근본 원인을 알아서 나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죠. 나의 근본적으로 내가 왜 그럴까? 어떤 마음으로 그럴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나의 행위가 내 생각에는 내가 옳아. 그건 무의식적인 생각, 신념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지만 또 뭐예요? 그거는 내 신념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각성하고 빠져나오고 해야 하는데 공부하고 각성하고 해야지 그래도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신념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의 실패하고 회피하는 것에 실패하고 조종이 먹히지 않고 내가 조종하는데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쓰다 한계가 있는 거죠. 조정을 하다가 한계가 있어요, 조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다가 먹히지가 않아요. 먹히질 않고 특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또 더 먹히지가 않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 조정이 먹히질 않고 두려움을 겪고 나면 암울함 자체, 암울한 자체가 즉 애도와 비탄에 빠지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난다. 애도와 암울함 자체 먹히질 않잖아요. 내가 뭔가 조정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먹히질 않아.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겪고 나면 암울함 자체, 애도와 비탄에 빠지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난다. 내가 뭔가 무겁다. 내가 쓰려고 했던 이 기법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암울해지는 거야. 혹시 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문득문득 암울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쓰던 기종이 안 먹히는구나. 안 먹히니까 내가 암울해지는 거야. 이게 안 되네? 암울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안 먹혔는지, 어떤 게 내 마음대로 안 됐는지를 한번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는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큰 리더들이 이제 성장하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본인들의 전에 뿌렸던 업에 한계가 이제 이만큼 쌓였던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아, 이게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 그쵸? 큰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도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분들은 그 뿌린 업대로까지 하고서 뿌린 업까지 딱 해놓고 거기서 이제 멈춰져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재맥락을 하면서 이게 완전 성장을 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무의식이에요. 지금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각성해 있는데, 아니, 무의식에서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무의식을 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무의식을 하고 있는 건지, 각성돼서 현재의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제 잘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고 스탑하고,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놓아버리면 순수한 상태가 또 돌아오고 그 찰나찰나에 내 생각을 놓아버리는 그 찰나의 순수함이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명상을 권하고 명상하면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나를 지켜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놓아버린 명상을 하는 그런 그룹은 아마 없을 거예요. 참 엄청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놓아버리는 과정을 통하면 이 모든 감정 단계를 훨씬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훨씬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비탄을 항목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 단계를 훨씬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어떻게 해요? 불가피한 비탄을, 그냥 불가피한 비탄도 항복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항복. 또 슬퍼. 항복이 덜 됐구나. 또 항복. 자발적으로 저항을 놓아버린 과정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항을 놓아버린다는 거. 놓아버리는 과정이 스스로 지나가 끝이 나도록 놓아둔다. 스스로 지나가 끝이 나도록 놓아둔다. 또한 비탄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비탄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결정할 수가 있다. 부인하고 저항하는 대신, 부인하고 저항하는 대신 대뜸 뛰어들어서 극복한다. 회피하고 저항하는 대신에 뛰어들어가지고 아예 극복하는 거야. 저항 대신에 대뜸 뛰어들어 극복한다. 애견을 잃거나 관계를 잃을 일에 대해 잘 우는 것이다. 잘 울어버린대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뭐든 하나하나 다 찾아서 놓아버리고 뭔가 사소한 일이 있어도 뭔가 아비차도 다 언젠간 드러나온다라는 거죠. 언젠간 드러난다. 근데 외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거랑 틀려. 내가 아는 거랑 틀린데 이 사람은 동그랗다 하고 여기는 세모라 그러고 이게 틀리죠. 이게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다른데 나는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 거냐. 무시감을 느낀다. 그럼 내 무시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제가 틀렸는데? 제가 우겼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것들, 그런 감정들은 내 스스로 내가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에서 느껴지는 감정들도 다 찾아서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에서 뭔가 어떤 행위들을 해요. 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건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의식 공부를 하면 좀 각성이 돼서 공부 좀 하라고 갖다 놓으니까 안 들어 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진짜, 아 그냥 진짜 놓아버려가지고 탁 이렇게 끊어버려요. 생각에서 끊어, 이제.
그냥 존재로서 있구나. 나의 어떤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20살 이전에는 엄마 영향을 받지만 20살 이후에는 엄마 영향을 저항을 하는 게 더 심하죠. 그래도 참 신기한 게 보면은 요새 이렇게 보면은요, 엄마한테 속에선 저항을 하지만 겉에서는 저항을 안 했던 분들이 있어요. 속에선 저항을 하지만 예예 했던 분들이 이제 겉에서 또 이해하는 분들이 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에서 저항하는 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저항하는 게 있어서 겉에서는 이해하지만 속에서는 저항하는 것 때문에 내 일이 고속도로 같이 쫙 뚫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막힌다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고 가다 막히는 거는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에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그럴까?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여기 이제 한 번씩 들어오시고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거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제 방송 들으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소개시켜줘서 어제 이제 잠깐 누굴 만났는데 머리가 노란색으로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상체는 마르고 하체 딱 날씬해요. 야, 운동을 좋아했다더니 운동을 한번 좋아해봐야 되겠다. 나도.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몸 있잖아요. 날씬한데 상체 날씬한. 너무 예쁘더라고요. 머리가 노래요. 근데 자기는 존재감이 없대요. 존재감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대요. 근데 어딜 가도 눈에 띄일 수 있게끔 노란색으로 머리가 길어요. 짧은 게 아니라. 그게 눈에 띄죠.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존재감도 없고 존재감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물어봤어요. 형제가 어떻게 되냐. 딸만 셋 중에 막내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니까 아,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거예요. 본인이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아들이었으면 존재감이 엄청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존재감을 현재의식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존재감이 자기는 없다. 사람들이 자기는 있었는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존재감이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존재감이 있고 싶어 하는데 존재감이 없다라고 잘못 기억을 하고 있다고. 존재감이 있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으셔서 존재감을 드러낼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이 있다고 자신감이 없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무의식에 어릴 때 있었던 것들이 지금도 아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의식을 재맥락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조금씩 재맥락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재맥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완전 재맥락 될 때까지 그냥 이해하고 저항을 내려놓고 그죠? 저항하는 거 모든 비탄, 애도 뭐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빠르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구에서 수업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네, 돈에 대한 신념을 재맥락하러 가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재맥락을 안 해. 그냥 뭐 이렇게 살 거야. 다음 생에도 그렇게 돼요. 연결이. 그래서 끝까지 재맥락을 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을 해지시켜 주시고요. 오늘도 각성하면서 나를 보는 하루 되시고, 네. 음성을 해지시켜 주시고, 네.